시작하겠습니다. 김광영 이사장도. 저는 경룡이니까 청룡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여의기를 물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청룡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진년이라고죠. 그 갑진년 갑을병정 갑인데, 갑자 밑에 여러분들 시옷 글자를 하나 더 붙이면 진짜 갑진년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희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들이 바랬던 동포청이 처음으로 정부 기관으로 설립돼서 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한 해가 되었고,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 한상대회가 처음으로 해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포 사회 입장에서는 작년이 특별한 한 해였는데, 작년에 그 특별한 한 해 중에 우리 동포 지도자 중에서 진짜 올해의 인물이라고 할 분이 바로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황병구 비즈니스 대회 한상대회 조직위원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주 사회는 우리 해외 동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주 사회가 사실상 동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미주 사회가 참 불행하게도 한인회라든가 상공인회가 여러 가지 그냥 말썽이 많아가지고 참 제대로 그 한인회나 상공인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시대를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황병구 이사장이 되면서 그런 분기를 말끔하게 씻어서 통합된 상공인회를 만들었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한인회까지도 정착이 됐습니다. 정말 황병구 이사장의 그 지도력이라는 게 분명히 거기서 나타났는데요. 지금 황병구 이사장 보면요, 우리 동포 사회 입장에서 미국에 어디 사시냐면 플로리다에 사시거든요. 플로리다는 우리 동포 사회로 말하면 시골입니다. 그럼 하시는 업종도 1차 산업인 농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황병구 이사장은 한국산 난을 수출해 가서 한 모국 대한민국을 정말 미주 사회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보시고, 정말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상공인의 분기를 깨끗이 씻어서 통합하고, 그 여력을 몰아서 세계 최초로 하는 해외에서의 한상대회를 주관하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옆에 계셔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대회를 치러서 다음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외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데, 다음 해외에서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2023년에 우리 동포 사회의 최고의 인물, 우리 황병구 회장님을 오늘 명사 초대해서 첫 번째 금년으로 모시게 된 거 정말 우리 피스코 회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황병구 이사장님 말씀 전해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모국과 해외 동포가 네트워킹 잘 해서 그 각자가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극동의 한 구석에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국가가 되어야 하고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계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크게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해외 우리 동포 한국인 여러분들이 좀 되어주셔서 각자 자기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병국 이사장님 특별히 제가 소개를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한말로 우리 황병국 이사장님은 인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인품이. 사업을 크게 남보다 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주 사회를 평정해서 그동안의 분위기를 깔끔하게 씻어내고 지난 오렌지 카운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힘이 바로 그 지도력인데 그 지도력의 핵심이 바로 훌륭한 인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황병구 이사장님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애틀란타 상공회의소하고 또 달라스 상공회의소하고 오렌지 상공회의소 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이제 그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재외동포재단에서 아주 엄숙한 심사 결과 사실 오렌지 카운티가 인프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채점 결과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결정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명칭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상대회에서는. 예, 한상대 명칭은 사실 그 바꿀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저희들이 그 제21차를 준비하는데 한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미국의 주사회에 나가서 이 한상대회 홍보를 하려고 한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밥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재외동포 그때는 이제 동포청이 됐죠. 청장님에게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이 명칭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동포청장님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의 그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세계 한상대회가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을 한국말로 그대로 가면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제 바꾸는 쪽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평가가 해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제 본부는 국내에 있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 있고 투트려가는 바람에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규모라든지 또 총 성과라든지 역대급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또 재원 마련 같은 게 상당히 힘들으셨을 텐데 그건 좀 진행 과정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가 결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저희는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조직위원회 산하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가 분배를 했죠.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 준비를 하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이번 그 세계 21차 세계 한상대회를 목표를 이렇게 뒀어요. 사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지금 미중 패권 다툼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장벽이 아주 크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이나 혹은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미국이 막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그 공간 시장이 지금 비어 있죠, 미국에. 그래서 이 기회가 이때다. 이런 기회에 어떤 일에서 이 빈 공간 시장, 틈새 시장을 누구든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어렵게 상품을 생산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지금 이 방대한 빈 공간 시장에 한번 미래 여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목표를 아예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방대한 미국 시장에 수출 확대 내지는 기업이 원하면 이제 진출을 하는데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한 20년 이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여러 차례 참석을 했지만은 사실 지방을 돌면서 했는데
그 지방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한 100여 개 기업들이 그냥 국한돼서 그 행사장에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한 10몇 분의 핵심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국을 한 8번 이상 방문을 하면서 한 번 나오면은 저 7, 8명이 같이 나와서 2인 1조로, 2인 1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광역시도 지사님들을 다 만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할 때마다 한 팀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뭐 부산, 경남 시장님 내지는 지사님을 만나 뵙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경기, 서울을 만나 뵙고 이런 식으로 한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시도 지사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이번 행사에는 사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약 한 550개 정도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5개 광역시도가 각자가 자기 그 부서를 가지고 또 참여를 하시게 되는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사실 그 미국이나 전 세계 보면은 이게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아는 그 전 세계의 국민들 보다가 삼성 현대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대기업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삼성 현대를 모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몇 차례 또 어떤 그 라인을 통해서 섭외도 하고 해봤는데 그러던 찰나에 작년 4월 달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백악관 그 국빈 방문을 하실 때 중소기업 주황회 김기문 회장님 일행이 거기에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하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중소기업 주황회 김기문 회장님께 전화를 올려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김에 우리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를 좀 방문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흔쾌히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을 DC에서 만나는 거다가 올랜도 초원에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플로리다 올랜도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시다가 기왕에 가게 됐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 중소기업 주황회 부회장님들 한 7분하고 수행원하고 한 13명이 저희들 그 지역을 방문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세계 21차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준비하는 핵심 위원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올랜도에서 만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아주 중소기업 주황회 회원사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혹은 중소기업 주황회 회원사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런 그 미팅을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올리면서 동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문 회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게 앞으로 경연제로 전 세계 대륙을 돌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올렸더만은 이분이 이제 첫 해가 성공을 해야 이게 계속 이꼴 대가 전 세계 대륙으로 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우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명예대회장님으로 요청을 했고 그러니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해 주셔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아무래도 그 힘이 있으시고 또 추진력이 있으신 김기문 회장님 도움을 좀 더 받으려고 동포 이기철 청장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중소기업 주황회를 이번 대회에 주관 단체로 한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기철 청장님께서도 아주 흔쾌히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이제 급하게 줌으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안건을 상정해서 운영위원들께서 아주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단체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이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서서 삼성도 바로 섭외가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소상인진흥공단 아주 굵직굵직한 그 경제단체들을 그런 분들이 아주 큰 그 경제단체가 같이 함을 해서 다들 모시게 되는 덕분에 세계 한상대회는 좀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아주 성공을 했다고 극찬을 해주셨는데 1년의 일들이 그렇게 모아져서 저희들이 만들어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가 은퇴하고 재원 마련이 항상 이게 돈이 문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총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특히 또 뭐 우리 황 회장님 그래도 또 십시일반 또 마중물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시고 이렇게 술수수고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예상을 못했는데 나중에 K전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우리 전체 이 외형이 어느 정도였느냐고 여쭤보니까 한화로 한 90억 정도의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 운영위원장으로 고생해 주시는 그 노상일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선 어떤 기업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내 할 도리를 내가 먼저 하고 내미는 게 사람의 도리다. 이래서 노 회장하고 제가 도리가 이제 참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은 일부 좀 돈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셨는데 다 말씀 올리긴 어렵고 가장 큰데 한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키스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 그 회사 장용진 회장을 만나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 대회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하고 또 우리 동포사회가 이런 큰 일을 해낸다라는 말씀을 올린 결과 이분이 두말 하지 않고 50만 불에는 거금을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스폰서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해주시면서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미국 안에 수많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인들께서 뭐 20만 불, 10만 불, 5만 불, 3만 불 이런 식으로 이제 모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행사가 미국에서 개최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IPC라는 그 건설회사 이광명 대표가 그것도 다이아몬드 스폰서 5억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큰 회사가 한 100만 불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탄력이 붙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펀드레이징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내면에는 전체 우리 기업유치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김형겸 회장님 역할도 상당히 컸고 또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미경 회장께서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저희들이 원하는 모금을 만들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우리 팀들에게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게 사실은 한 1년 6개월 동안에 이 행사 일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모셨던 우리 위원장님들이 각 개인이 저렇게 훌륭한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분들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몫을 100% 이상 다 해내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사실 이 행사는 잘 이루어졌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제가 그냥 그 타이틀만 조직위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대접은 제가 받고 고생은 저분들이 하는 것 같아서 늘 죄짓는 마음으로 저분들을 대하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저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이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예. 정말 저도 옆에서 봤는데 참 그리고 글자 그대로 저 완팀이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한 분만 더 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면 또 그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데 또 이번에는 또 캘리포니아 지사를 비롯해서 현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유력인사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 뭐 우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안에 그 미셸 김하고 스틸 윤인가 그 저 하원 연방 하원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저희들이 운이 좋았던 거는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 난 뒤에 바로 연방 상무부의 차관보로 마이클 김이라는 우리 한국계 훌륭하신 분이 연방 상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그쪽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무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사실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우리 노상일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임원 내지는 이사 또 그 핵심 멤버들이 활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신망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당연히 참석을 했고 오렌지 카운티 산하의 수많은 작은 시리들이 다 참석을 했고 주정부 내에 연방 상무부 개통의 그 SBDC가 그때 자기네 부스를 한 10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에서 참여하신 중소기업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방 그리고 또 텍사스 주정부도 참여를 했고 아칸서 주정부 또 뉴욕 주정부가 참여를 했나 하여튼 여기가 4개 주정부도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많은 주류의 그 행정이 직접 참여를 같이 했고 또 그런 일련의 일들은 지역에 있는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주정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한 덕분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적극적으로 뭐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인력 지원도 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련의 일들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그동안에 열심히 갈고 닦아온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비즈니스 대회에 관련해서는 또 차차 또 우리 세계 각지에 계신 중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추가 질문을 듣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미국 진출과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봉 기자. 네, 회장님, 제가 이번에 회장님 이제 명사 초대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48세에 미국에 진출하셨더라고요. 늦으면 늦었다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미국에 진출하게 된 어떤 그런 비경이 있으셨나요? 내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하고 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위해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자기 업을 전폐하고 고생하는 우리 멤버들 한 분 한 분 저 함자를 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실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가져가서 78개 지역 챕터에다가 유치할 용기가 있는 지역 챕터에서는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4개 지역 챕터가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그 이제 뉴욕하고 애틀란타, 달라스. 여기에 그 뉴욕, 애틀란타, 달라스 상호회의소 회장님들이 사실은 동포사회에 되게 냉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이 회장님들이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오히려 그 오렌지 카운티 상호회의소보다가 더 열심히 일을 같이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민 역사 120년 안에 이런 미담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미담 사례가 우리 동포 사회 단체 기업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제 잘 살고 모두가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받들고 위해야 동포사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일단 그건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수고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좀 한자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가장 고생한 우리 노상일 운영본부장, 당시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뉴욕에 계시는 우리 김성진 그 기획조정본부장 여러 가지 일을 조정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위원장을 맡아서 1인 3, 4역을 해줬던 우리 김형겸 달라스 상공회의소 당시 회장님, 또 펀드레이징을 맡아서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주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회필 상공회의소 김미경 회장, 한 90억 정도 되는 돈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주신 우리 시애틀 상공회의소의 K전 회장님, 또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스타트업하고 VC 포럼을 주관하면서 한국과 미국 수많은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해주신 방호일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홍보 금년에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님으로 얼마 전에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진구 회장님, 또 컨벤션 안에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총괄 책임지고 고생해준 윤만 회장님, 또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전념을 더해줬던 빈센트 박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상대회 준비 사무국에서 오혜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사무요원들, 또 동포청이 생기고 4개월 만에 이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취임하시자마자 큰 행사를 맡아서 애써주시던 우리 이기철 청장님과 그 산에 있는 우리 강모세 과장 내지는 그 밑에 직원들, 또 동포청과 손잡고 일하면서 이 대회를 만들어줬던 마이스 코리아의 대표 내지는 직원들, 또 현장에 600 몇십 개 부스를 2, 3일 만에 다 만들어서 아무런 착오 없이 만들어줬던 우리 김태현 대표 외에 그 수많은 그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윤순진 본부장께서 제게 질문한 나이 48살에 미국을 갔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48에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난 생산업에 한 15년 정도 이상 종사를 하다가 IMF 이후에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또 김영란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고급 식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너무 어렵고, 지금도 한국의 농업은 사실 농가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는 처자식 다 굶겨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남을 길을 찾다가 제가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완제품 꽃이 3개 정도 피고 사기 화분에 한 3포기를 심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봤는데, 그 일본 분들은 가격은 좋은 반면에 자국내 생산량이 조금 많으면 어떤 일 있어도 검역에서 좀 티를 잡아가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일본을 수출을 그만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해 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춘절, 그러니까 구정 대목 좌우로만 좀 수출이 되고 평상시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머리를 쓰다가 농림부에다가 혹시 전 세계 난시장 조사했는 뭐 데이터 같은 게 있느냐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중앙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농림부 장관 오신 김성은 장관께서 한국농業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미국 난시장 조사는 책자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게 보내줘서 제가 그걸 단번에 한 5번쯤 딱 읽고 얘는 미국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이 낭 생산업에 종사하던 우리 회원 농가 4명하고 저까지 5농가, 그 다음에 5농가가 이제 난 수출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님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장관님, 현재 한국의 농업 실정은 이렇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난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수출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바이어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는 직접 우리가 미국의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미국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사실 이 편지가 참 정말 운 좋게 장관님 손에 바로 가서 장관님이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농림부에서 도움을 받게 됐죠.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또 정부 돈을 지원받는 것은 국민이는 혈세입니다. 그걸 잘못 쓰면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관할에 있는 농협협동조합 그 박기수 조합장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농협의 원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농민들이 생산할 때 농사재 공급해주고 농사재는 팔아주는 게 당신들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팔기 위해서 미국을 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미국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보다 좀 더 알고 또 우리 가서 돈 떨어지면 너희가 같이 들어붙어야 일이 된다. 이래서 조합장님을 설득해가지고 전체 투자 금액의 45%를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돈을 내고 정부 지원을 받고 해서 첫해 미국을 들어갈 때 한 11억 정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48에 아주 무모하게 미국에 뛰어들어갔던 겁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11억이라는 그 자본금을 만들어서 들어가셨다는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림수산부 도움과 농협과 그 협동조합 그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후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48살에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결코 미국이 그렇게 자본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한다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성공하셨던 어떤 그런 비결이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돈 벌기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은 땀 흘릴 만큼 대가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을 들어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인데 아주 꼴짝이죠. 경상북도 그때 당시 33개 시군의 제일 오지군이죠. 그리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전 남들처럼 대학 공부도 못했고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때 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용기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민족성이 달라도 상식은 다 통할 거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어느 누가 감히 거기에 타치를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죠. 무모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고생했는 1년의 일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들어가서 이제 그린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린하우스를 만들고 또 식물을 수입을 해가 가서 거기서 키워가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미국 분들이 물건을 사러 와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와서 내가 지난번에 이거 사가 가가지고 어디 갖다 놨는데 이게 죽는데 왜 그러냐 이 물은 나는 그 말 알아듣도 못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떤데 처음에는 사실 그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농장 뒤로 피해갈 정도로 제가 썼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이민 생활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을 한 분 우리 회사 사장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모시면서 이제 미국 애들을 좀 사무실 요원으로 좀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처음에 가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안정이 되면 사람이 향수병이 나서 이거 도저히
낮에 일하는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괜찮는데 저녁에 혼자 집에 들어가서 뭐 저 밥을 끓여가 먹어야 되고 해는 연휴 넘어가는데 바깥을 내다보면 깜깜하고 이거 아무 옆에 사람도 없고 이래서 정말 너무 고독했을 때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어도 안 되고 너무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요거 좀 미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이 양반 얘기가 이 양반아 네가 좋아서 갔는데 내가 이 나이에 영어 많이 못했는데 왜 거 가느냐고 자기는 못 들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예 정말로 이건 거짓말 한도 안 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공동사업을 내가 책임자로 맡아가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안 들어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하자. 내가 미국 여자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영어도 안 되고 하루빨리 영어를 좀 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혼을 하자고 딱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만 이 양반이 한참 있다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보따리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제가 많은 그 마음이 안정도 되고 위로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흘러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상식은 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식이 통한 그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사모님의 훌륭한 또 내조가 있었겠죠. 네. 주미 한국 대사관과 협업으로 한국산 난화분의 식재 상태로 발음 잘 안 되네요. 네. 식재 상태로 미국 수입 허가를 처음 획득하신 분이라고 특이한 이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모든 성공하신 사업가들은 본인의 신조랄까 공통점이 또 있어요. 네. 회장님이 지켜왔던 신념이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대사관하고 있었던 일련의 일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그 일도 대사관에 계시는 우리 외교관들이 다 만든 일이지만은 보통 바깥에 분들은 마치 황병구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기에 조금 죄송한데 사실은 지금 총리로 계시는 한덕수 총리님이 그때 당시 미국 대사님으로 계셨어요. 대사님으로 계셨는데 대사관에는 우리 농림부의 그 국장급 한 분들이 보면 큰 나라에는 그 농무관으로 나와 계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뭐 제가 그 실명을 얘기를 할게요. 그 김경규 농무관님이 이제 그 우리 대사관에 농무관으로 발령을 받아 들어오셔가 그 전에 저하고 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미국에 부임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려오시라고 농장에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달 있다가 대사님이 마침 올랜도에 오실 일이 있어서 대사님을 모시고 김 국장님이 이제 그 농무관이 저희들 농장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 나죠, 사실. 보고 이제 마음의 동료가 되니까 뭐 어떻게 뭘 도와드리면 되겠느냐고 내가 동국정부에다 보고를 해서 원하는 걸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처음에 2001년도에 제가 가가지고 그 일을 쭉 하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한국에서 재배했는 식물이 미국 들어갔을 때 뿌리를 다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타일랜드 혹은 타이완 또 중국,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미 미국 USDA하고 그 나라 식물검역하고 합의가 봐가지고 재배하던 용토 그대로 담은 화분채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었는데 우리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경구 농무관한테 이걸 해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시설 대주는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이걸 만들어내줘야 된다. 이게 왜 우리만 잠자느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이미 벌써 시행을 해서 다들 자유롭게 재배하는 화분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해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만 이분이 오케이 알았다 하고 이제 가서 그 작업을 그분이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알지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에 그걸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보통 거기 공직자들이 들어오시면 3년 있다가 또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이제 다음 이제 그 대사관으로 오시는 분이 이제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간단한 연락 받고 이제 뭐 참 잘 다녀가시라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그 박병홍, 지금 농촌진흥청장 하시다가 축산물 평가원장을 하고 계시던데, 어제 제가 만나뵀는데, 이분이 이제 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고 내려오소 이제 오는데 모셔다가 또 제가 예전에 이거 꼭 해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는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이거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농민 모두에게 당신 홍보를 할 거다. 당신이 이걸 만들어줘서 우리 세양란이 미국에 재배하는 화분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걸 내가 말할 거니까 조상 대대로 당신에게 감사하도록 살도록 만들 거니까 만들어내다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그걸 마음에 담아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해보니까 이 호접란은 전 세계로 나가는 수출 실적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느 나라하고 이 수출입 협상 테이블에 이게 넘버 1이 돼야 이제 밀어붙이는 게 되는데, 이게 계속 제일 뒤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뗀 거 여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당신 1순위를 뗀 거 여가지고 만들어내라. 이래가 이분이 정말로 아주 독한 마음으로 그걸 1순위로 뗀 거 내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수출입 협상 테이블에 그걸 올렸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강대국이고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뭐 한 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여서 우리가 아주 고개를 숙이고 막 되게 아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출입 협상 테이블은 아주 당당하게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그걸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가령 뭐 미국이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번 쇠고기 수출하는데 너희들이 관세를 몇 프로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한국에 있는 팀들은 대신에 호접란을 너희들이 받아줘. 그러면 관세 1% 낮춰줄게.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마무리를 이제 그 양국가가 사인하는 선까지는 일을 하고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나가야 되잖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타자가 권재한 농무관이라고 오셨는데, 이분 지금은 이제 농림부에 실장하고 계시더라고. 이분이 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9년 만에 이게 우리 제외 공간에 계시는 외교관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이걸 만들어내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재배하는 화분체로 미국의 컨테이너 띠개로 물건을 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참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중국 것도 받아보고 대만 것도 받아보고 코스타리카도 받아보고 한국 것도 받아보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난이 퀄리티가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재배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고 또 재배 환경이 워낙 좋고 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호접란을 적어도 수천만 개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하고, 또 그런 걸 가져가면서 한국에 있는 농가들에게 아까 좀 전에 내가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만이라도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아니 9년 만에 이루어낸 그 특허죠. 그러니까 네. 식재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식재 상태로 네. 미국으로 수입하는 그 특허를 9년 만에 이루어내셨다는 게 그 집념이 없으면 정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거 하나만 봐도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머리 삼시입니다. 한번 붙으면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모든 성공하신 기업가들은 또 이제 신조가 있잖아요. 신조들이 있는데 본인만의 어떤 신조랄까 또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오신 어떤 그런 신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글쎄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죄라도 죄를 지어서 경찰서 문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사실 세상이 많이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황금만능 시대인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해도 내 하나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하고 흙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뭐냐면요. 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흙은 내가 정성을 들이고 땀 흘린 대가는 똑같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저는 흙에서 배우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사는 게 제 뭐 신조라고 할까 아니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본인의 신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제가 조금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 농부들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느껴지는 것 같고요. 피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향후 비전이나 또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이게 사람이 옆에 장관님 계신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제 나이 70이 됐는데 마음은 아직 28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죠. 사실 뭐 단체 일에도 그렇고 제 개인 적인 일도 그렇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은 뭐 죽을 때까지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몇 번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이 국가가 못 만들어주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환경부가 어떻게 그 수많은 품종을 재배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저 서양란 재배하는 농가 혹은 서양란을 재배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겠다고 같이 동참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꼭 그분들에게는 소득 보장을 해드리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건가?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요번에 들어와서 그 농림부에 들어가서 이제 수출 화해 난수출 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농림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쪽에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이제 안내를 아주 참 긍정적인 안내를 받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는 경상북도에 들려서 이제 지사님하고도 이제 한참 앉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했고 또 경주 쪽이 사실은 그 자연 환경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가 수출 단지를 만들려고 이제 경주 시장님하고도 아주 진지하게 수많은 직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와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는데 한국에다가 미국 수출 그 난단지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난을 사가 가는데 화분에 이래 든 거를 사가 가는데 한국 난이 저희들 농장 도착 가격이 4불 50불 드려요. 지금 환율이 워낙 좋아서 한 6,000원 정도 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실제 저에게 수출하는 농가 대표에게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여쭤보니까 한 15개월을 키우는데 한 달에 한 100원 정도 들어간대요. 생산 원가가. 그럼 1,500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육종 기술이 많이 뒤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대만에서 종묘를 사가 오는데 묘종값이 한 1,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한 2,500원 정도 생산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2,500원 들어가서 만약에 6,000원을 받으면은 3,500원이라는 마진이 생기니까 이거는 꿀 마시는 거죠, 사실은. 이걸 만약에
한 농가가 10만 개를 수출하면은 3억 5천이라는 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워낙 환율이 좋으니까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환율이 뭐 한 1,100원 정도 간다고 봐도 한 화분을 생산해서 원가를 제하고 그 원가 안에는 뭐 투자 자본금의 이자라든지 자기 월급이라든지 뭐 일하는 사람들 노임 각종 서플라이 비용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들어가고 난 한 1,000원만 남으면은 한 농가가 10만 개만 수출하면 1억이 완전 순소득으로 남는 거죠. 수출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수출 그 단지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만 생산을 하면 미국에서는 다 받아들여지느냐?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저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미국에다가 난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도 있는 이 야자수 같은 이런 그 관엽식물 내지는 뭐 잔디고 유실수고 이런 것들을 다 취급하는 가든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가든센터를 미국 안에 수많은 그 브랜치를 만들어서 한국 난이 1년에 몇 천만 개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다 만들면은 적어도 한국에서 수백 농가가 난 생산업에 종사를 해도 미국에서 소화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다들 지켜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48세에 미국으로 건너서, 그러니까 48세니까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에 2001년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 오셨는데요. 난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걸로 마치는데, 마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네. 저는 신문이 안 되더라고요. 분재라든지 난이 이렇게 좋은 걸 선물을 많이 받더라도 정성이 부족한지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난을 고르는 법하고 또 난을 좀 잘 키우는 법, 아마 여기도 꽃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노하우가 계시면 좀 팁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식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가져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사실 또 빨리니까 그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또 너무 빨리 죽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보러 갔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하나를 삽니다. 사는데 그게 너무 빨리 죽으면은 자기는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사려고 해도 말려요. 야, 그거 빨리 죽으니까 사지 마라고.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요거는 사실 우리 UN 피스코가 아니면 내가 공짜는 이런 얘기는 준비 안 하는데, UN 피스코가 워낙에 세계적인 우리 지도자들하고 네트워크도 잘 하시고, 또 워낙에 봉사도 하시고, 또 제가 평소에 전 옆에 계시는 우리 장모님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이래서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 난을 제일 좋은 걸 사는 것은 일단 뿌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난이 뭐 여러 종류죠. 신비디움도 있고 온시디움도 있고 뭐 파레놉시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파레놉시스 호접난이에요, 우리말로. 호접난은 원산지에 가면은 사실은 이 뿌리가 바깥으로 노출이 돼서 바위나 나무에 이렇게 뿌리가 딱 이렇게 붙어 사는 착색 식물이에요. 근데 이건 뿌리가 햇볕을 봐야 되고 뿌리도 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할 때 이 난은 투명한 그 화분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뿌리가 다 보이는 화분에서 재배를 해요. 그래서 뿌리가 다 보이죠, 살 때. 그럼 일단은 뿌리를 한번 보시고 가장 튼튼하고 뿌리 끝이 하얗게 이렇게 살아있는 걸 사시는 게 제일 잘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뿌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제가 이 농촌에 워낙 애정이 많아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시들면요, 도시가 절대 그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농촌이 근본이거든. 근데 정부는 농촌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을 시켜주실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이 뿌리가 중요하다. 난도 역시 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뿌리를 제일 튼튼하고 뿌리가 살아있는 것을 사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사가와서 빨리 죽는 거는 뭐냐면은 갖다 놓는 장소예요. 그 식물이 원하는 환경이 어떤 데인지를 아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호접란 얘기를 했어요. 호접란 같으면은 창 쪽에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쪽에 갖다 놔두는 게 그 식물이 바라는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 놓고 어떤 분들은 물을 부지런히 그 식물을 사랑한다랍시고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이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하려면 그 화분 속에 이 공기가 있어야 호흡을 하는데 그 공기가 있을 그 자리에 물이 계속 차 있으니까 이게 호흡을 못하니까 뿌리가 썩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주는 게 요령인데 그 물을 주는 거는 모든 식물은 정성입니다. 애기 키우듯이 똑같이 해야 돼요. 물을 주는 것은 결국 며칠 만에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봐서 말랐을 때 주면 됩니다. 오늘 물을 줬는데 한 달 놔둬도 마르지 않았으면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물을 줬는데 내일 봐가 말랐으면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 화분이 말라서 식물이 목이 마르다고 말할 때 그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하루 중에 물은 언제쯤 주는 게 가장 그 식물에게 좋은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 모욕을 시킬 때 사실은 그 대에 물을 받아가 손을 열에 먼저 여보잖아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아기 체온하고 비슷하다 싶을 때 아기를 거기 담가놓고 이제 샤워를 시키잖아요. 식물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때 오늘 하루 일과를 바깥에서 하고 집에 들어와서 화분에 관심이 있어가 이 화분이 말랐나 싶어 확인을 해보고 말랐으면 그 자리에서 물을 주지 마시고 거기에 물을 한 그릇 그 옆에 떠다 놓고 밤새들 같이 놔두면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그 시간쯤 되면은 식물의 체온하고 물의 온도가 똑같아요. 그때 물을 주면은 식물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흠뻑 줘야 돼요. 왜 흠뻑 줘요? 밑에 물이 쫙 나올 정도로 줘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식물의 뿌리도 호흡을 한다 했잖아요. 식물의 뿌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마시고 일산화탄소를 내밀어 놨는데 그게 이제 물을 줘야 될 정도로 건조해 있을 때쯤 되면은 그 안에 산소는 없고 일산화탄소가 꽉 차 있거든. 그럼 그걸 이제 물을 주면서 일산화탄소를 물이 쫙 그 비공간을 밀고 내려가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뒤따라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물을 주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식물이 목이 말라 하니까 물을 주고, 두 번째는 그 화분 속에 있는 산소를 교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네. 잠깐만 영업상 비밀이 된다. 그래서 그렇고 또 때는 너무 안 줘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이제 애기 다루듯이 그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줘라 이런 말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던 거였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미국 가셔서 또 난과 함께 또 하나 참 말씀 전에 호접란이 사실 이게 북한 말이더라고요. 아, 그렇던가요? 네, 이게 나비 접양할 때 나도 제비 나니까 네. 아마 우리 한국말로는 네. 그렇더라고요. 저 난과 함께 조금 어이스러운 게 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흙 같은 분이신데 48세 건너가셔가지고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이 되셨어요. 절대 나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배경이 제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업이 농사꾼인데 그 상공회의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주한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농장을 만들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어머니, 제가 나이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셔서 어머니가 제게 늘 말씀하시는 게 밖에 나가서 행동 나쁘게 해가지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듣지 마라. 그리고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은 어떤 일수도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그냥 귀에 따가리 안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내 세뇌가 돼가 그대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몸에 젖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서도
나이 48이지만 저는 늘 제 자신이 자꾸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저 어디 버스역이나 혹은 뭐 공항에나 갔다가 제 아는 사람이 저 바깥을 돌아보고 서 있어도 저는 그 쫓아가 그분 뒤를 툭툭 쳐가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올랜도에 가서 이제 농장을 시작하고 그 먼저 가서 자리 잡은 우리 선배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워낙에 인사를 하루 10번만 해도 10번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좀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저 플로리다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제외 동포가 많지도 않고 일부 좀 있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도 잘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황 사장이 들어와서 이 난 생산업을 하니까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니까 상공회의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 플로리다 상공회의소를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만들면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럼 뭐 만들면 될 거 있느냐. 이제 좀 평소에 친하게 골프도 치고 하던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도 주고받고 좀 하면 어떠냐. 좋다. 이래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아주고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다 해놔놓고 이제 창립총회를 할 무렵이 되니까 이 사람들 저끼리 다 짜고 저인데 그걸 그 회장이라는 자리를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려고 했다가 이제 바가지를 덮었었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사람이라는 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7, 8명이 한 몇 달을 이제 인원을 하고 막 그 정관도 만들고 이거 하면서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한 7, 8명 되면 사실은 많이 원하는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응급절에 진짜 마음에 없는 걸 떠맡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윤순희 본부장이 나이 48에 미국 가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을 손에 들면 나이도 돈도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미쳐가 죽게 하면 살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에라 뭐 기왕이 맡았는 거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초대 회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세미나를 하면서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메디케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메디케어 전문가를 불러다가 메디케어는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세금 문제에 대한 거 우리 동포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뭐 아주 훌륭한 회계사를 불러다가 세금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골프 대회를 한다 이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기부해 주는 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해가 한 2년 만에 다른 회장에 넘겨주면서 자금도 또 충분히 활동하도록 만들어 넘겨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미주총연합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소식을 총회장인 사람이 저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총연합회 부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회장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 전역에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거기 나가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이제 그 청년협회 부회장을 했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뉴욕에 계시는 이제 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참 아까운 친구인데 김선엽 회장이 제 27대 총회장 할 때 친구가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이제 그때 난 사람들도 다 알았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만한다고 딱 제꼈는데 전직 회장님들이 선배 회장님들이 한 5-6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 전화로 전화를 해서 요번에 우리 황 회장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사장을 한번 맡아주라고 그렇게 선배 어르신들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 그 이사장을 또 맡아 한 2년을 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이제 제대하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그 전 한 몇 달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농장에 찾아와서 차기 회장을 한번 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정말로 도타상 한국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 대밑에 가니까 이 김선엽 회장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 한 5명 됐고 또 저하고 아주 절친한 그 잭슨벨에 있는 조경국 회장을 오락해가 한 6명이 우리 집에 와가 한 4, 5일 같이다고 들러가지고 내다 말하면 안 간다고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반승낙을 하고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놓고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게 제가 성격적으로 일을 손에 들면 죽게 하면 자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건 뻔한 거기 때문에 가족도 동의를 안 받고 도저히 생각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가족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며느리 혹은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6명입니다. 6명을 다 불러가 전업을 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화두를 던졌더만은 제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뭐 연세도 있고 마지막 봉사 한번 멋지게 하시고 뭐 저 농장으로 돌아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 사위가 옆에 있다가 바로 바톤을 타고 들어가요. 아버님 뭐 저도 천남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딸내미도 또 한번 하세요. 며느리가 이게 지금 시원히 눈치 봐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얘들이 다 하라고 해도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양반 하는 얘기가 하라 소리 못 하겠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말리지도 않을게 결정을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용기를 내가 마주 죽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난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랬더만은 이제 오케이 그럼 해라. 이래가 사실은 사무소 청년단체 28대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맡으면은 이혼하겠다고 말씀 안 하시는가요? 그때는 제가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자꾸 더 나가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고. 아주 그렇게 또 참 인덕이 많으시니까 또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추대가 된 거죠. 또 일을 또 한번 하시면은 이제 끝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또 청회장 하시면서 또 40년 사 그러고 보면 참 이게 한획을 그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작년에 대회도 이민백 20주년 네. 그다음에 한미동맹 70주년이었는데 또 이제 책 40주년 또 발간사도 하셨고 그래서 좀 뭘 좀 가장 중점적으로 줬는지 그거와 함께 또 이제 후배분들이 계속 상호회의소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장으로 계실 때 중점을 뒀던 분,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차기에 맡은 후배 차기 회장에 대해서 좀 조언이 있다면 좀 뭉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또 단일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건가 많은 시간 고민을 해봤죠. 해보니까 제가 제 앞에 선임 회장님 계실 때 이사장으로 같이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 있어서 제일 첫째로 제가 공약을 크게 4개를 했어요. 했는데 제일 첫째로는 이제 지역 상공회의소 78개 지역 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총련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 상공회의소가 없으면 총련 존재 가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역 상공회의소를 어떤 일에서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사업 계획 안에 넣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기성세대만 현재 기업에 종사하는 40, 50, 60, 70대 되는 분들만 멤버로 되어 있고 이 차세대 기업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건가라는 걱정이 돼서 두 번째 사업으로는 차세대 기업인 발굴 육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사업 계획에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상호에서 미주총연합회가 지금 역사가 한 43년쯤 되는데 저 앞에 27분의 그 총회장님들이 참 엄청난 고생을 했죠. 초대 회장 때 80년도에 저희 상호회에서가 결성이 됐던데, 그때 당시 우리 그 선배 어르신들은 미국 들어갈 돈이 없어서 외상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단체를 만들고 다듬고 갖고 오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살아온 일련의 업적이 기록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니까 이 정관에 이 상호성 미주총연합회 회장은 2년 단임제로 돼 있어. 그러니까 2년 만에 무엇을 만들어가 마무리를 하겠어요. 이게 27분이 똑같은 그냥 시작했다가 1년은 이제 전체 파악하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 주니까 이 파악하는데 1년 걸려요. 1년은 파악하고 이제 손대기 일할 만하면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업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앞으로 훌륭한 저 사업이 있으면은 전임 회장이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다음 회장이 이걸 이어받아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글로벌 사업본부라는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럼 글로벌 사업본부가 회장 임기하고 똑같으면 똑같아지니까 글로벌 사업본부장 임기를 5년으로 딱 못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어디가가 미주상호에서 총연합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만나는 기관 이제 뭐 혹은 행정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가니까 이분들이 미주상호에서 총연합회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게 일일이 똑같은 말로 재탕 삼탕 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지난 나온 그 선배들의 업적을 역사 기록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 권씩 던져주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40년사 역사 기록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첫째, 이제 지역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과, 그 다음에 차세대 기업인 발굴 육성 사업, 세 번째로 글로벌 사업본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 역사 기록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4개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회비 받고 기부금 받고 있는 돈 다 탈탈 털어가면서 지역상공회의소 행사 때마다 뛰어다니고, 이 회장 이취했을 때 가고, 또 중앙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연방정부의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또 지역에 또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지역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은 꾸준하게 지금도 우리 이경주 총회장이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차세대 기업인 발굴 육성 사업을 하는데, 제 회장 임기 때 제일 돈을 그쪽에 많이 썼어요. 차세대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뭐 한 채 머무름 없이 그냥 돈 주면서 미전역을 뛰어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지금 한 50여 명 정도가 만들어져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글로벌 사업본부가 지금 상당히 지난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했고, 지금도 그 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합류해서 다음 행사 준비를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참 인덕이 있는 게 SNK 그룹 김부건 회장님이라고 참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선배이신데, 이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경기도 그 용인 ICT 그 건물 안에 저희들 그 미주 상공회의소 한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저희들이 정말 그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기특해서 그 사무실을 무료로 지금 저희들 이제 주고 계세요. 사무실이 상당히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무소도 이제 제 임기 동안에 또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옥동 한국 사무소 회장님이, 한국과 미국은 밤낮 이 시차 때문에 사실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옥동 그 사무소장님하고 정광철 교수가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면서 그 역할을 참 아주 110% 해주고 계셔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미주 상공회의소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일들이 잘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기록물은 제가 아주 참 지난번 우리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하기 전까지 완전히 그걸 만들고 인쇄를 해서 그 대회 때 한 1000권 정도를 미국에 갖고 가서 전 세계 도처에서 오신 우리 그 상공인들 내지는 기업인들에게 분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제 공약은 사실 4가지 공약을 해가지고 아주 제가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결국은 다 이루어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청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이 상공회의소 현직 회장 내지는 임원 이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할 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회장은 아무런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회장은 오직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총회장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회의할 때 의장이 되는 거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안건이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가부 동수가 나오면 그 의결권이 총회장이 있죠. 의장에게. 그거 말고는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노련한 회장은 가부 동수일 때도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자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선배들 모셔가 선배 어른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의견 듣고 와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총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회원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절대 편중 두지 말고. 그리고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있으면 내 잘났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풀어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자존심은 충분히 살려드리면서 일은 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연을 위해서 애쓰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사람에게는 표현을 해야 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다못해 커피 한 잔에도 대접하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내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산을 하시고, 적어도 한 단체 수장이라면 자기 입으로 말했던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할 줄 아는 그런 대표 회장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비단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뿐이 아니고 모든 크고 작은 단체에 적어도 수장이 된다는 분들,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은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흑의 리더십이랄까? 흑하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또 휴머니즘하고도 어원이 같다는데, 우리 황경구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흑의 리더십이랄까? 겸손, 바다 같은,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좀 배워갑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들으셨는데 시간이 막 금방 가네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 사적 가족 이야기라든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더 하고는 우선은 여기 질의응답은 이제 톡쇼를 여기서 하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줌으로 돌으신 분들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공적인 활동을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분위기를 바꿀 겸 이제 회장님의 개인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들과 따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사위분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 있는데 그 슬하에 손자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사위하고 딸이 있는데 그 슬하에 손녀가 2명 있고 이래서 현재 2, 4, 6, 8, 10명이네요. 예, 10명이 미국에서 아주 오손도손 따뜻하게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다복해 보이네요, 정말. 네. 네. 지금 그 가업을 그러니까 자손 중에서 물려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업을 물려받은 자손이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 가업을 물려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두에 내가 워낙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만큼 좋은 학교 공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제 한이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고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했는데 애들이 그게 공부에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보내는데 이놈이 인문계를 못 가고 상고를 가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상고를 갔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학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우리 아들 이름이 준식인데 준식이가 오늘 벌써 4일째 학교 안 나온다 이거야.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갔는데 근데 이 양반아 학교를 4일 나는데 이제 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애는 맨날 갔는데 이러니까 어이 뭐 하마라 가다가 이랬더니까 두드러 패라 말이야. 왜 그냥 놔두냐 이래. 이 선생님이 웃기는 게 아버님 요새 놈들 두드러 패도 말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기다려라니까 이놈이 학교 갔다 왔다고 집에 왔길래 진짜 차에다가 딱 태워가지고 아주 깊은 산중 골짜기 깜깜한데 딱 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등학생쯤 되니까 아버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보고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니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남자끼리 얘기다. 왜 그래서 하느냐. 이러니까 뭐 공부도 안 되고 뭐 친구들하고 얼른 노는 게 훨씬 재미가 있고 뭐 이래서 사실 며칠 학교 안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패직해보고 싶더만 참 그럴 수는 없고 달래 그 사조가 맡겼는데 너무 큰 거를 사줬는가 봐. 가보니까 뭐 농장이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올라가면 계속 잔소리 하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하고 병원에 한번 가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소변 색깔이 너무 이상하다. 그럼 가자 이래가 둘이가 갔는데 나는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지금 소변 검사를 했는데 한 3일 때가 의사가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 말이지 이렇게 그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이거야.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하니 스트레스래. 그래서 내가 그날 만났던 의사가 월남계 의사 같아서 좀 믿음이 안 가가지고 다른 이제 전문 의사를 찾아가 다시 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스트레스 받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뭐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 농장을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제 친구인데 연락을 해가 네가 와서 이거 맡아 해라하고 그냥 정말로 제가 그 친구인데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다 베풀면서 농장을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아들을 딱 한 몇 달 놀면서 뭐 할 건지 생각을 해봐. 아버지가 뭐 크게 해줄 수는 없지만 뭘 하겠다고 하면 시작을 해줄게. 그건 나머지는 네 몫이야 이랬는데 한 달쯤 쉬더만은 뭐랄까 아니라 도저히 더 이상 못 놀겠고 다른 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할게요.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아버지 성격을 알고 아버지 욕심을 아는데 우리 둘이 많이 부딪힐 건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나도 많이 참아볼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 욕심이 없고 좀 게으르고 이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감을 그 아이한테 시켰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집에 뭐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면서 그날의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이걸 지가 다 보게 만들어줬죠. 한 달쯤 하더만 이게 아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거 앞으로 내가 좀 맡아가 하겠다고. 그 요새 애들 계산 빨라요. 돈 되니까 이게 그냥 받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아들만 할락해가 안 되니까 매너라이로 어카운트로 이제 보게 하고 아들은 세일스하면서 이제 만들어주고 집사람은 이제 전체적인 작업자도 관리하고 나는 이제 그로우하고 이래가 우리는 폴로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아들 월급을 뭐 5,000불 주다가 회사가 뭐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내가 뭐 거짓말 못하니까 그때 할게요. 회사가 이익이 많으면 소득세가 미국에는 상당히 좀 많잖아. 한 29%만 일어나가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부자 될 필요가 없다. 개인이 부자 돼야 된다. 그래서 월급을 대폭으로 올렸어. 아들 월급을 한 10,000불을 줬어. 그럼 뭐 요즘 하나로 된 계산하면 뭐 한 1,3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매달 아이도 한 5,000불로 이제 또 주고. 그러긴 집사람이 있다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집사람도 10,000불 주고. 그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회사 대표인데 나는 좀 더 받아야 안 되냐. 이러니까 이제 내가 한 12,000불 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연말 결산해 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남으면 제가 막 이익 배당을 한 사람 앞에 뭐 상당 금액을 주식회사 때 있으니까 지분이 집사람 저 아들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익 배당을 또 주고 그래도 또 여유가 있으면 회사 뭐 딴 데 투자도 하고 또 오래된 기계들 이제 교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눈에 돈이 보이니까 어느 날 며느라이가 하는 얘기가 평소에 이놈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뭐 우리 아버님 손자 큰 손자는 뭐 치과 의사 시키고 뭐 둘째 손자는 뭐 내과 의사 시키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네 자식은 누가 키우는 게 내는 필요 없다. 누가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아버님 의사보다 농장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게 장인 정신. 너희 시아버지가 하던 거 너가 맡아하고 너가 맡았던 거 너희 아들이 하면 기가 막힌 퀄리티가 나온다. 그래 해라. 아까 단체가 있으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글로벌 위원회 가지고 그 가족 손주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난동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고 이제 이 토크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우리 전주에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고충이라든지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선배로서 이런 점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정부 당국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랄까 제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언이랄까 제언이랄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제 뭐 한상 대회가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대회는 경제 대회니까 저는 뭐 평소에 김관현 지사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고 기대가 되는 분이신데 기왕에 뭐 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 그 한민족 기업인들을 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고 이런 대회를 한다면은 좀 더 판을 키우셔서 지난번 오렌지 카운티 대회 때처럼 그렇게 크게는 어려우면 조금 축소를 하나 있더라도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정말로 해외 진출을 수출이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부서를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포청이 사실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그 한민족 기업인들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포청에서 전 세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한민족 기업인들에게 본인만 오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대륙의 오리지널 바이어들을 대거 모시고 오도록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다 모이는 자리에 전 세계의 수많은 인종들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가시면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1호 말씀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수출 문제를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왕에 하는 대회를 이런 대회로 만들어 가면은 국가가 원하는 데 부응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국가라는 거는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일에는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대회를 이끌어 가 주시면은 어렵게 힘들어하는 우리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실질적으로 손에 와닿는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쪽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고, 설령 전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나 준비가 조금 어렵더라도 전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꼭 어느 누구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 전체 동포가 한 1,500명이 만약에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한다면 한 분이 오리지널 그 자기가 사는 대륙에 바이어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1,500명을 모시고 오는 거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한 사람의 바이어를 모시고 오는 운동을 좀 전개를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가 원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제언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 피스코는 제가 참 참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전 세계 도처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멤버로 계시고, 또 항상 네트워크 잘 돼 있고 이래서 참여할 때마다 참 좋은 걸 배우는데, 제가 이래요. 사실 남들처럼 문교부에서 인간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삽니다. 사실 아마 이 세계에 저만큼 선생님을 많이 모시고 사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점 하나씩은 제가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UN 피스코가 상당히 훌륭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들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분이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로 대대적으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선의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든지,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훌륭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UN 피스코 장점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성공한 기업인들과 또는 그 단체를 훌륭하게 리드하고 계시는 그 단체장님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UN 피스코의 장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UN 피스코도 앞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하고 전 세계에서 여기에 멤버로 되어 있는, 조인해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그 만남을 좀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UN 피스코 멤버들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좀 할 수 있고, 또는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앞으로 만들어 나가 주신다면 좀 더 우리 기업들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몫 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자제분들께서 돈을 보니까는 지속 가능하게 자, 우리 또 어떤 단체도
또 어떤 또 개인적인 메리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 비즈니스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원체 훌륭한 회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만나기 힘든 분들이라도 우리 이제 피스코라는 이제 그룹 안에 들어오면 우리 김도경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 세계 각지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먼 길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름길을 빠른 길로 또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는 저 인프라가 지금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걸 초두에 아까 했던 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최첨단 기법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우리 회원들께 비즈니스 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기 우리 김전배 회장님의 아까부터 이게 유럽이 아주 저 새벽일 텐데 김전배 회장님 계십니까? 자꾸 제가 예, 우리 김전배 회장님이 또 금년에 세계 한일 회장 대회 때 또 공동 의장이세요. 작년에 한상 대회 또 재작년에 의장을 하셨는데 좀 그 대표로 해서 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댁당과. 네, 오늘 새벽 때 우리 존경하신 황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저렇게 화목하게 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렇게 다 느끼셨겠지만 항상 농심이 천심이라고 하셨듯이 좋은 그런 의지로 우리 새 동포사에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철 회장님 미주 총련을 이끌어가시는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아까 들어오셨는데 우리 황경구 회장님이 애타게 찾으시는데 안 계시죠? 나가신 모양입니다. 김미경 회장님하고 딱 계시는데 그러면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